안녕하십니까. 이슈이시다 6월 6일 소식 시작합니다. 한국은 6월 6일이 현충일, 미국식으로는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영령들과 애국자들을 기리는 뜻깊은 날인데요.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 위에 목숨 바치신 분들이 하늘에서 내려보시면 한 번 더 숨 넘어갈 지경입니다. 워싱턴 DC는 요즘 LGBT의 달, 사진 보시면 무려 미국이라는 국가의 중추격인 연방국무부의 국기 개양대에 성조기와 함께 게이 플래그를 아주 떡하니 달아놨습니다. 크리스마스도 특정 종교 옹호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성조기와 함께 LGBT 플래그를 걸어놨는데요.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동성애 국가의 대표국이 된 듯합니다. 제가 그들을 무조건 싫어하는 건 아니고 좀 지나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오해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나름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통령 유죄 판결 쇼의 효과가 일주일도 안 돼 벌써 약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좌파 방송들이 전하는 최신 지지율 조사에서 주요 경합주에서 여전히 대통령이 오차 범위로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는 결과들이 여럿 보고되고 있고요. 바이든 측이나 민주당 사람들은 아니, 트럼프 유죄 판결, 이런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판결이 이 정도밖에 효과가 없어 하고 분개하고 있을 텐데요. 헌터 바이든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바이든에 대한 손절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좌파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지가 포문을 열었는데 바이든의 지적 능력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행간을 읽으면 그냥 바이든은 재선 포기해야 한다라는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요.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월스트리트저널이 해당 기사를 45명 이상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만든 기획 기사라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기사는 바이든의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해 우려를 표한 대다수는 공화당원이었지만 일부 민주당원들도 그의 인지 능력이 쇠퇴하는 조짐을 보였음을 시인했다고 적었습니다. 지난해 5월 부채 한도 인상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했던 공화당원들은 바이든이 때때로 즉흥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미 해결된 의제를 다시 꺼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라고 했고요. 바이든이 지난 1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관련 회의에서 약 24명의 의회 인사들을 맞이했는데 그의 움직임이 굼떴던 탓에 회의 시작까지 약 10분이 걸렸다고 썼습니다. 회의 도중 바이든은 이미 합의된 내용을 반복해 읽기도 했고 한 참석자는 기자에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치매에 걸린 듯한 모습이었다. 미국 대통령으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까고 있는 거죠. 신문은 또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상당수 유권자들은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월스트리트저널이 격전지 7개 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8%만이 바이든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대통령직에 더 적합하다라고 답했고요. 48%는 트럼프가 적합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이든은 최근 타임즈와 인터뷰하면서 자신의 고령 리스크에 대해 누구보다 일을 잘한다고 해명하다가 한국과 대만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혼동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CNN도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기사가 놀라운지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럼 민주당 사람들은 스스로 묻겠죠. 바이든이 저런 상태인데 대선 포기하면 안 되나? 혹시 끌어내릴 수 없나? 끌어내릴 수 없으면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없을까? 자, 지금 열리는 헌터 바이든 재판. 헌터는 불법 총기 소유 사건도 문제지만 9월에는 우크라이나 스캔들, 중국 로비 자금이 얽히고 설켜 있는 탈세 재판도 시작될 건데요. 그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바이든은 100% 대선에서 진다. 민주당 내에서 부글부글 끓어가며 비판이 한층 고조되면서 바이든 대통령 책임론이 거세질 겁니다. 이런 비난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로 몰려들면요. 아무리 뻔뻔한 바이든이라도 감당할 수 없지 않을까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9일입니다. 바이든은 자기 고령과 건강 문제를 들면서 8월 19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일주일 전쯤 대선 포기를 선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혜성처럼 저 멀리서 누군가가 짜잔 하면서 민주당의 영웅처럼 등장. 자, 이게 솔직히 대통령 측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일 겁니다. 바이든이 대선 포기하는 게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는 판을 깔아주려고 좌파 언론들이 잊혀질만 하면 바이든 고령 논란 꺼내고 있고 이제 그 빈도가 확 늘어날 거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어쩌면 대타가 벌써 마련됐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 측이 2024년 대선 러닝메이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죠. 카말라가 다시 할 거라는 보도도 거의 없고 대통령 러닝메이트에는 다들 관심인데 바이든 러닝메이트에는 노바디 관심입니다. 왜? 대통령 후보 자체가 어쩌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온 소식 중 헌터 재판에 대해 업데이트된 내용 좀 더 알려드리면요. 헌터의 총기 불법 소유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의 상임위가 5일 바이든 대통령의 동생 제임스와 헌터를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하원 법사위, 감독위 등은 이날 메리 갈란드 법무부 장관 등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들은 서한에서 헌터와 제임스 바이든이 바이든 대통령 등 바이든 일가가 해외 사업에 개입한 사실을 감추고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 조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해 9월부터 당시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당시 하원 의장의 지시로 탄핵 조사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하원 차원의 결의를 채택해 탄핵 조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헌터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기간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브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일하면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활용해 외국 기업과 거래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 왔는데요. 현재까지 결정적 증거는 찾지 못한 상태라도 파급력은 엄청나죠. 결국 이게 헌터와 바이든을 옥죄고 결국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공화당은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건지 대비책은 있는 건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터 바이든은 이날도 델라웨어주 월밍턴 연방법원에서 총기 불법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았는데요. 2018년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총기를 불법으로 구매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기소된 헌터는 이날 전처 케이틀린 블랙, 전 연인 조이 캐스턴 총기 판매상 등 증인으로 나온 가운데 아주 뻔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 중 케이틀린 블랙은 2015년 잿더리에서 마약 흡입을 위한 파이프를 발견했으며 당시 남편이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녀들이 남편의 차를 운전할 때는 마약이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에 마약이 있는지를 체크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전처가 헌터를 변호하러 온 게 아니라 잡겠다고 나온 거 아니냐라는 게 반응입니다. 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바이든 부자의 운명, 민주당 손에 달린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드라마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고요. 어제 오래간만에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의 열렬한 환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계속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